안녕하십니까, 발급입니다. 휴일 나스닥 예측 차트 올린다고 했죠. 그래서 오늘 올립니다. 자, 이게 좀 벚꽃이 이제 만발했습니다. 이제 요거 하고 저는 벚꽃을 보고 한 장 꺾어야죠. 예측을 올린다고 했는데 요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. 트럼프 입이 그렇고 거기다 이제 5월에 연준 의장이 교체되면서 어떤 정책을 쓸지 오리무중이죠. 그래서 이제 계산들이 아주 복잡하게 됩니다. 이게 경제만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전쟁 상황이고. 그런데 이제 시장은 항상 그랬어요. 이것 때문에 예측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. 핑계죠. 그래도 이제 핑계를 조금 댈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가 어떤 일괄적인 정책을 갖고 떠드는 게 아니라 그냥 지 감정대로 떠들잖아요. 그래서 어렵습니다. 자, 어저께 미국 시장 잠깐 보고 가죠. 어제는 이제 미국이 굿프라이데이라고 그래서 휴장했습니다. 근데 이제 어제 고용 지표는 예정대로 발표를 했죠. 원래 예상한 게 6만에서 6만 5천 정도 예상했는데 이게 놀라운 서프라이즈가 발생했습니다. 17만 명이라는 놀라운 숫자가 찍혔죠. 근데 17만 8천 명이라는 이 숫자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나? 예측보다 3배가 가능한가?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어야지 정상이죠. 그래서 이제 반응을 좀 살펴보니까 지난날 이제 마이너스 13만 명이었잖아요. 그게 이제 미뤘던 게 이번 달에 터진 거 아닌가. 이제 또 속을 뜯어다 보면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파트타임이 늘고 이제 투자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농후하다. 그래도 이 숫자를 고지고대로 믿는다면은 미국 경제가 건강하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. 그러면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는 저기 이제 멀리로 좀 떨어지는 거고. 자,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오래 하는 이유가 딱 있어요. 여러분은 이 차트를 보면서 딱 의문점을 들어야 돼요. 하고 바로 요런 커브 값입니다. 고용지표예요. 자, 요 옛날 얘기는 빼고 여기부터 보죠. 여기는 뭐가 이루어졌냐. 여기는 아주 고용지표가 요렇게 살짝인데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었죠. 그 유명한 전설적인 연준 의장 폴 볼커의 이제 공포의 금리 인상, 토요일 밤에 학살이라 그러죠. 이 기준금리를 갖다가 21%를 끌어올렸으니 나만 하겠습니까, 경제가. 고용이 이제 수직 낙하하고 실업률 급등하고 아수라장이 됐죠. 그래도 요만한 곡선이 이루어졌습니다. 그리고 이제 2000년도 요거는 이제 닷컴 버블입니다. 그리고 요 큰 이제 곡선은 금융위기죠. 요거는 코로나. 근데 이 전대미문한 이 곡선은 무엇인가? 요거는 이제 다음 편에 얘기를 할게요. 자, 요거는 기억해 두세요. 제가 좀 이따 또 한번 거론할 거니까. 자, 그러면 이제 나스닥 예측을 해보죠. 제가 이제 주식의 생로병사라는 유튜브 올리면서 여기쯤에서 올렸죠. 미국은 오래전에 이제 마탱이 간 게 정확합니다. 이게 정확하게 이제 주식의 생로병사죠. 121선을 건들고 반등 나오고 이평선 수렴을 모은 다음에 121선 다시 깨고 모인 이평선 근처에 오르면은 그냥 간다고.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거론을 했죠. 자, 제가 이제 첫 번째 그림을 작년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이렇게 완성하고 나름 이제 100% 맞췄다고 자부를 하고 있죠. 그래서 저의 1차 차트가 끝나고 이제 2차 차트를 그릴 때가 됐습니다. 차트를 처음 그릴 때 되게 복잡해요.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되는데 저렇게 하면 누구는 못하냐. 맞습니다. 이런 지점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지점에서 이렇게 하고 파란 지점이 이런데 누구는 못하냐. 다 합니다. 특별한 게 없어요. 네, 저는 궁극적으로 이 빨간 선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. 여기에 충돌은 필연이다.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근데 이제 막상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확률적으로 분포를 다르게 하죠. 여기에는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이런 선을 긋는 게 아닙니다. 새로 교체될 연준 의장, 전쟁, 그리고 미국의 펀더멘탈. 또 하나는 이제 저는 대변혁의 시대라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용지표가 저렇게 생긴 거는
엄청난 변화가 준비 중이라는 느낌이죠.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현상이 이루어집니다. 그게 이제 여기하고 이 다음에 그릴 건데, 확률이 떨어지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가능성 있는 얘기거리라서 그 부분은 다음 편에 하고, 오늘은 당장 있는 것만 먼저 말씀드릴게요. 당분간 지수는 요 삼각 트라이앵글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, 여기 이 선에 닿으면 알고리즘이 매도하게 돼 있어요. 예, 이거를 뚫고 나가는 거는 조건이 있죠. 전쟁. 그거 하나가 딱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뚫고 나갔을 때 한계점이 어디 있느냐.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걸 못 뚫고 알고리즘이 계속 이 밑에를 때린다. 그러면 임팩트 지점이 이 정도 되고, 뭐 이런 계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지 이제 새로운 반등들이 나오고 어디까지 가느냐는 이제 다른 그림이 또 이루어지겠죠. 그래서 우리는 당장 지금 짧게 예측에는 이 삼각형 안, 그 다음에 여기죠. 그래서 저는 여기를 확률을 45%, 40%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 40%를 굉장히 많이 줬는데, 요거는 전쟁이 끝났다 해도 쉽게 못 이길 거라는 생각이 이 라인이죠. 그리고 지금 전쟁 양상이,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석유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바로 평화가 왔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까지 전쟁이 끝났다고 반등이 나와서 두들겨 맞으면 빨간선에 닿겠죠. 그리고 전쟁 상태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뚫고 내려올 테고, 요런 거를 계산에 넣는 그림입니다. 그리고 향후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보면서 이 그림은 변화가 이루어지겠죠. 자,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설계해 두시는 게 주식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. 자기가 믿고 있는 거 하나만 무조건 이렇게 된다. 그만큼 위험한 것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, 진짜 재밌는 음모론은 요 두 선이겠죠. 앞으로 나올 선 하나.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. 제가 연이어서 말씀 못 드리는 게 있죠. 달러 음모론 2부를 지금까지 못 쓰고 있습니다. 댓글에서도 어느 분이 그걸 물어봤는데, 제가 대답 못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달러 음모론은 뭐 2년이나 지나야지 거론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. 왜냐면은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. 합리적인 유추만 할 뿐이지, 증거가 없으면은 소설이죠. 소설을 막 세상에다 까발기는 거는 뭐 반 가짜 뉴스입니다.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 못 드리고, 요런 음모론은 뭐 재미 삼아서도 들을 수 있는 음모론이기 때문에 다음 편에는 시장이 변화하는 거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수정할 부분하고, 요 음모론이 아니지, 요 쌍봉으로 가는 이유,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여러분한테 풀어드리겠습니다. 막연한 음모론은 아니에요. 벚꽃이 이제 만개가 됐습니다. 주말이니까 벚꽃 구경도 하시고, 놀 때는 마음 편히 노는 게 최고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